자, 유일 로보틱스를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일 로보틱스를 보시다 보면 이제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휴림 로봇에 대해서 문자 사인이 이렇게 나갔었죠. 5월 2일, 5월 3일 또 4월 뭐 이럴 때도 라이브 방송에서 관심 종목의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에 거를 가격이 낮아서 이렇게 해놨나요? 뒤에 거는 5개를 이렇게 묶어버리고 뒤에 것도 쪼개주세요. 휴림 로봇 조금 이따 할 거니까 6월 2일자 기준에서 굉장히 많은 문자 사인이 나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자 사인 나갔는데 요걸 쪼개주세요. 그렇게 해서 3개 그리고 뒷부분에 2개 차익 실현 문자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일단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익 범위를 좀 이렇게 가져갔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유일 로보틱스를 볼 건데, 사실상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아요. 어제도 이제 그 변동성 종목 하나 설정을 해드리면서 교육을 해드리면서 이 컨센서스 좀 잘라놓으라 그랬는데, 요 그 유일 로보틱스 지금 컨센서스 잘라서 PPT에 좀 미리 넣어주세요. 어차피 방송 원고로 나갈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뭐 분기는 필요 없고요. 연간 단위에서만 이렇게 보면 돼요. 결론은 없죠. 없어요. 전망치 자체가 없습니다. 증권사 보고서 자체도 이제 하나증권 정도에서 제한적인 기준에서의 흐름 정도, 이 정도로 놓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보도 자료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라이브 방송 VVIP 방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뭐 삼성 쪽 하고요. 그리고 뭐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고 많은 쪽에서 이제 로봇 시대, 다가오는 로봇 시대 수혜주는 뭘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 자료가 자주 나오고, 이제 보고서도 자세한 보고서라기보다는 코멘트, 그리고 또 전체 로봇 시장에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이 좀 나오는 거죠. 요것도 이제 표작업 오늘 우리 직원분들이 해줘서 제가 가지고 나갈 텐데, 일단은 지난해 12월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화 태스크포스를 정식 조직인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을 시켰다. 로봇 사업의 본격화를 시장에 알렸다.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크게 테마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LG 그룹, 현대차 그룹, 뭐 삼성 그룹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10대가 맞나요? 국정과제 110대 굉장히 많네요. 로봇 반도체 등 디지털 실현 산업 수요 연계 R&D 강화가 포함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뭐 하나증권의 김두현 연구원이 이래저래 코멘트한 거, 그게 이제 대부분이에요. 그거 하나, 김두현 연구원, 하나증권의 연구원이 코멘트한 거를 방송국에서 출연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가 자기가 분석을 한 것처럼 이래저래 코멘트 달고 뭐 이래서 끝내줍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겠죠. 어쨌든 요 내용들을 전부 표작업을 해서 여러분들께 또다시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전체 이제 로봇 관련된 내용 올려드리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 어차피 기술적인 부분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는 우리는 우리 주력주와 수익 종목 위주로 들여다 보셔야죠. IT, LG화학, 자동차, 그리고 수익 종목 최근 들어서 이제 방산,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이렇게
압축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오늘 뭐 흐름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시장의 조정 대비해 수급은 상당히 긍정적이라서 장 막판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보자라는 거고, 지금 이제 유일 로보틱스는 시가총액이 사실 작다 보니까 이렇게. 근데 요 3월 18일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5월 24일 날 이렇게 상한가 종목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3월 17일 날 문난님께서 그 정리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문난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4월 달에 삼성전자 첫 상용화 로봇 공개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니까 아까 드린 자료 관련된 종목 관정에 넣어두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종목군들을 이렇게 올려주셨고 정리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은 HTS상에서 어느 HTS상에서 보도 다 나와요. 이게 뭐 말 그대로 방송 나오는 친구들이 이거 대박 났죠. 그거에 현혹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어떤 그 HTS상에서든 다 나와요. 이거 모르겠다 하시면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하셔가지고 나 이런 거 좀 보고 싶어. 콜센터. 여러분들이 쓰시는 증권사의 콜센터.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 등락률 보시면 유일 로보틱스 나와 있죠.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뭐 이렇게 해서 유일 로보틱스, 거기에 루닛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등락률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슈립 로봇부터 해서 전부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찾아낼 수 있는 종목을 이거를 뭐 유료를 합시고 방송에서 떠들어대고 내가 수익 내드렸죠. 이런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결론적으로 오늘 그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 잡아드릴 테니까 그걸 놓고 보시면서 이제 대처를 좀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우리 주력 계좌가 좀 따뜻하고 여력이 있으면 충분히 제가 문자 사인을 안 드리더라도 뭐 하다못해 수율임 로봇은 문자 사인 나갔어요. 뭐 그때까지만 해도 뭐 시장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던 것이었는지 어찌됐건 문자 사인 나갔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내용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에도 현대차그룹이 이렇게 해서 자동화 시스템 로봇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올려놔줬고, 그리고 야풍궁디님께서 이제 8월 2일 날 9시 3분, 9시 5분 좀 더 이제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9시 26분, 9시 28분 상한가까지의 기준 저렇게 올려주셨어요. 우리는 그 기준을 잡을 때 뭐 이렇게 잡아야 되나요? 어찌됐든 추세매매 기준으로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도 설정해서 들여다봅니다. 결론적으로 이 추세매매 기준에서는 5MA, 20MA 거래량을 수반하고 양봉이면 돼요. 거래량 이동평균을 넘어서고 양봉이면은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대형주 기준에서 중장기 매매 기준이 되고, 변동성 매매 기준은 장중 개별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교육용 1% 비중 수준에 관심을 갖고 시초가 대비 5에서 10% 변동성을 기대하면서 들여다본다. 설정해드리는 기준 거래량 그리고 양봉일 때 편입의 기준을 잡고 손절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기계적으로, 그리고 오버나잇은 50% 이하만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는 이 1,500억의 거래대금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1,000억으로 낮춰놨죠. 이게 지금 제가 복사해온 게 방송 원고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 수정해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1,000억 원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본다. 이거는 지난 7월 며칠이에요? 19일부터 해서 1,000억 원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일자별 설정에서는 최근 의미 있는 거래 대금 거래량의 70%, 전거래일에 80%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그렇게 설정 범위를 잡아놨어요.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이 부분 1조 이상 1조 이하 뭐 이 부분까지 형성이 돼 있네요. 이 부분을 더 들여다보고 교육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방송 원고에 들어가 있는 게 1,500억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지금 당장 고쳐놔 주시고, 요게 수정범위 기준일 텐데 1,500억에 1,000억 원,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1,000억 원으로 수정한 그 기준치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요걸 그 가지고 올 거예요. 수정한 거 내용이 다 있는데 우리가 저거를 사용을 안 하고 못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가장 최근 거를 다 고쳐놨으면 그걸 써야 되겠죠. 7월 19일부터 1,000억 기준에 설정 범위를 잡았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저 내용의 기준은 일단은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최근 들어서 급격히 축소가 됐죠. 그래서 급격히 이제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 정도 거래대금이면 충분히 시장에서 기준을 잡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0억 원의 기준을 설정해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며칠 전 방송 원고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종목 기준이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저도 지금 좀 혼란스러운데, 그렇게 해서 그 7월 19일 기준에 거래대금 18일 날 거래대금이 급감을 했고 19일에도 거래대금이 급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 삼아서 원고를 작성을 했고 보여드렸단 말이죠. 19일자에 나와 있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급격히 감소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거래대금 축소된 만큼의 그 순위 범위를 놓고 체크를 하면서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어요. 아마도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막셀바이오라든가 저 당시에 이제 뭐 신풍제약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거래량 기준을 1,000억 원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마 올려놓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무방이나 이런 데서 있으니까 그걸 지금 찾아서 같이 뭐 공부하는 거니까 찾아서 같이 보고 대처하는 걸로, 교육받는 걸로 기준을 잡을게요. 여기 있죠. 여기 18일 날 그 1,000억 원의 거래대금이 이렇게 돼 있어요. 14위까지가 1,000억 원의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1,000억 원의 기준을 설정을 했다라고 올려드린 거죠. 그죠? 1,000억 원의 기준이 뭐냐라고 설정을 했을 때 18일 날 1,000억 원의 거래대금 놓여진 종목의 순위가 1,000억만 터져도 14위 정도 놓여지더라. 그러면 1,000억 원만 터져도 전체 시장의 관심 종목으로 등극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당시 기준에 신풍제약, 일본봉 이렇게 잡아내고 그 수익 범위를 다 가져간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의 기준을 설정을 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1,000억 원의 변동성의 기준에서의 기준을 설정을 잡니다. 그리고 거래량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유일 로보틱스다라고 한다면 전거래일의 종가가 24,400원이었습니다. 25,000원 기준 잡으면 얼마요? 400만 주만 터지면 기준 거래량이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400만 주만 터지면 1,000억 원을 넘기는. 그 시가총액 1조 이상 1조 이하짜리의 이런 편익 기준 설정 범위까지 가지고 가게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8월 2일 날 9시 22분에 9시 22분은 9시 반 이전인데 400만 주의 20%, 그럼 얼마예요? 80만 주의 거래가 터졌느냐라고 했을 때 벌써 이미
286만 주입니다. 오늘 방송 원고에 변동거래량 넣어주셔야 돼요. 변동거래량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고 양봉이겠죠. 일단은 고점 28,800원 대비해서 꼬리가 3분의 1 미만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시가총액 2,400억이기 때문에 1조 이상이 아닌 1조 이하의 기준에 최대 15%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20%까지 편입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조금 전에 캡처해서 보여드린 그 기준에서처럼 여기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그리고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이것도 이제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두 가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입의 기준을 잡고 또 불기둥 마스터님이 22분에 또 25분에 이런 테마가 있습니다. 또 보도자료 그렇게 해서 쭉 올려드린 게 상한가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한가 2% 이렇게 표시해 놓은 이유가 상한가 그리고 상한가 매직 계산기 이렇게 표시해 드린 이유가 아까 여기서 14.96%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쁜 공디님께서 올려주신 건 9시 3분이고 그러면 요거 복귀를 할 거예요. 분봉 차트 보면서. 그러면 9시 35분에 매직 계산기의 2%이 기준은 상한가에도 우리는 50% 차익 실현한다. 그리고 상한가 이탈되면 2% 얼마? 31,100원의 전량 차익 실현한다. 그럼 지금의 기준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하고 관망의 기준이 맞는 거예요. 오버나잇을 한다고 해도 50% 미만의 물량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분봉 기준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고 5월 24일 날 700만 주 플러스 양봉입니다. 이런 기준에 거래대금 이 당시에는 얼마? 1,500억 혹은 2,000억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였겠죠. 그러면 오늘 기준에서 보자 이거예요. 1,500억의 기준 거래대금을 설정을 하고 31,000원에서 차익 실현 고점 대비 2% 밀리는 31,000원의 차익 실현을 하고 나는 차익 실현하기 싫어. 그렇다면 갖고 가도 되는 거죠. 그건 뭐 개인 성향인데 오버나잇은 50% 미만만 가져가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1분봉의 기준으로 놓고 보는 부분은 요 자락에서 이제 빠르게 얘기할 겁니다. 개장 초부터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개장 초부터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분봉의 기준에 가파른 거래량이 터지고의 흐름이 연출이 됐죠. 그 가파르다라는 표현이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거래량의 기준이 여기가 지금 30만 주입니다. 우리가 400만 주의 거래량이면 1,000억이잖아요. 분명히 1,000억 원에 대한 기준을 잡았고 그 1,000억이 터지면 일단은 윗방향의 거래가 터진단 말이에요. 윗방향의 수요 부분이 터지면서 거래가 형성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 보시면은 30만 주 기준의 흐름인데 우리가 9시 이게 1분봉이에요. 1분봉. 1분봉. 이게 뭐 10시까지 해서 여기까지 기준이 10시인데 9시 반까지의 기준에 20% 그러니까 80만 주만 실려도 되는데 벌써 이미 뭐 80만 주가 아니라 수백만 주가 터져버린 거죠. 수백만 주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개장 초에 이슈가 불거지고 매직 시그널 매수 사인 나올 때 여기까지가 전부 매수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거 봐라. 매직 시그널에서 매도 사인이 나오는데 그런데 주가가 고점 대비 미끄러지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중립의 요인으로 보는 거죠. 주가 미끄러지지 않잖아. 근데 여기서 왜 차익 실현을 해요? 그렇다고 매수하기에는 거래를 수반하지 못하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거래를 수반하고 양봉일 때는 상관없습니다. 따라 붙더라도 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기준이라면 고점을 넘길 때 기준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는 있겠죠. 이 정도의 범위에서. 그리고 일단은 10% 기준이면 얼마에 22,400원 해주면 27,000원 정도? 10% 기준이면 예를 들어서 27,000원 정도의 흐름 10%의 기준 하나를 잡고요. 27,000원 그리고 15% 정도의 기준이면은 어디가 될까요? 24,400원 곱하기 15%면 5, 1,200원, 10, 3,600원 그러면 28,000원 좀 넘는 구간까지가
15%. 20%면 얼마가 될까요? 20%. 왜냐면 최대 20%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라고 표시를 했으니까 우리가 최대 폭의 기준. 그렇게 해서 20%의 기준이면 24,400원 곱하기 20% 4,800원, 4,900원 뭐 대략적으로 29,000원 초반까지의 기준이 되겠네. 그죠? 29,000원 초반. 거기까지가 20%인가요? 어찌됐건 그 정도의 흐름이라고 가정을 하고, 응? 그리고 9시 3분 5분에 예쁜 공디님께서 유일 로보티스 변동성이 확대됩니다. 거래대금 최상위의 시장에 놓여졌습니다. 했을 때 벌써 그게 요자락이에요. 요자락. 그죠? 요자락에서 이미 예쁜 공디님은 매수라고 설정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러나서 여기까지의 기준이 전부 매수할 수 있는 범위, 설정 범위가 된 거죠. 그럼 차익 실현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상한가에도 차익 실현을 한다. 그렇게 이제 설정 범위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한가에 진입하고 나서 절반 이상을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고점 대비 2%가 밀리면 그게 31,000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까지 밀리게 되면 요자락에서 전량 차익 실현한다. 그거 우리끼리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1분봉 기준에서 분명하게 편입이 될 수 있는 위치가 설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 위치가. 거래량이 충분히 실렸고 그렇게 해서 1분봉 기준 그리고 이제 5분봉 기준에서는 보기가 조금 더 쉬워지시죠. 5분봉 기준에서는. 그렇게 해서 1분봉 기준에 이제 같은 그 흐름의 기준을 아무것도 없는 그림에서 거래량만 쭉 그어놓은 그 그림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중으로 차트를 들여다보고 교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 이제 5분봉의 기준이 되는 건데 5분봉은 지금까지 기준에서 다 보시면 돼요. 분봉 하나당 5분봉의 기준은 분봉 하나당 5분이기 때문에 뭐 계산하기가 아주 쉽단 말이죠. 뭐냐면 거래량 부분이 우리가 9시 10분에 몇 주? 40만 주의 거래가 실리면 되고 그잖아요. 400만 주의 10% 9시 10분까지 그리고 9시 30분까지 20% 80만 주면 되는데 이미 거래는 뭐 다 터져 있는 거예요. 개장 초부터 뭐 빵 하고 치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9시 10분 기준의 이러한 흐름 예쁜 공주님은 언제요? 9시 3분 5분에 그러면은 벌써 요자락에서 전부 편입의 기준이 잡힐 수 있었다는 거죠. 요 정도 범위 3분 5분이면은 라이브 방송에 같이 계셨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 범위에 매수가 형성이 되고도 남아도는 거죠. 저걸 뭐 굳이 잘라내서 볼 기준도 아닌 것 같고 결론적으로 29,000원 초반까지 여기까지가 매수 설정 범위의 편입 구간 설정 범위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20% 이상까지는 따라붙지는 않으니 뭐 이 정도 범위에서 이제 적절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 거고 차익 실현 범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상한가의 차익 실현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얼마 2% 밀리면 우리는 일단 차익 실현한다. 그게 이제 31,000원의 기준이 된다. 요자락은 다 차익 실현의 기준이다. 사실은 다시 상한가를 가더라도. 그래 결론적으로 요 정도 범위는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이 형성돼야 되는 게 옳다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차익 실현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상한가 종목 특히 순간 하고 있는 사이에 상한가 가고 땡큐한데 고마운데 그 이후에 빠바방 하고 이제 변동성이 다시 확장되면은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갈등까지 형성이 되는 기준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냥 막연히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쁜 공주님 또 선배분들께서는 거래량 거래대금 저것을 완벽하게 확인하고 대처의 기준을 설정했다라는 거죠. 일주월봉의 기준에서 뭐 시장 대비해서는 의미 부여하는
부분 자체가 뭐 어렵고, 그리고 앞선 그 흐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00만 주에 대한 기준 거래량 부분을 이렇게, 그러면 그 밑에서는 400만 주 해봐야 1000억이 안 나와요. 밑에서는 500만 주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1000억의 기준. 500만 주 깔짝 터지고 움직임이 나왔다. 이거 봐라. 땡큐한데 뭐 이런 기준에.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거래가 완벽하게 실리고 나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개장 초부터 갭 상승 이후의 흐름에 따라붙을 수 있는 전략 범위를 가지고 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뭐 우리는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방안에서 매수 사인을 잡아드리진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뭐 교육 기준을 뭐 장중 개장 초에 시장이 여유로워져서 전체가 다 강세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들여다보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걸 뭐 문자 사인을 공격적으로 내드리는 기준으로까지 설정해드리지는 못해요, 사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배울 건 배워야죠. 그리고 여기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사실은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뭐 너무 좁은 공간이라서 갭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참 제한적이다. 2022년 잠시만요. 2022년 3월에 신규 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뭐 사실상 소나 모멘텀 차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거래대금도 참 그렇고, 그러니까 일주월봉 정도에서 흐름을 좀 놓고 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월봉 기준에서도 그냥 일주 월봉을 통으로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한다. 자, 정리해드리면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검증 받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상황이고, 두 번째 기준에 테마가 형성된 이후의 흐름에서의 추세 강화 부분, 이 추세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성 매매를 개별적으로 따라갈 수는 있다. 근데 시가총액이 상한가 수준에 올라와서 2,600억이다라고 한다면 그 앞전의 흐름에서는 뭐 2,000억 수준밖에 되지 않는, 또 저점으로 따진다면은 1,200억 뭐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시가총액의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이슈에 따른 변동성의 확장은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비중에 대해서는 좀 주의해서 대처하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흐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육 자료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조하셔서 추 전략 부분 대처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외부에 계신 분들이 이런 변동성 종목에 대한 매매,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불기둥 마스터님이 이렇게 다 올려주셨잖아요, 시간 이전에.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분 예쁜 공디님이 유일 로보틱스 이렇게 올려주셨죠. 그러니까 함께 움직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윤정도를 검색하시고 네이버에서 그렇게 해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화번호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 노출되어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함께 기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불기둥 마스터님 같으신 경우에 이렇게 조금 전에 이제 뭐 매직 계산기 올려주시고 변동성 매매 기준 잡아주셨는데, 불기둥 마스터님은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가입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유일 로보티스의 전략 범위를 잡아드렸습니다.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차 이제 들여다보는 기준 정도. 그 다음에 만약에 내일 개별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오늘 거래량의 80%, 그러면 88에 뭐 1000만 주 이상 실린다 그러면 대략 뭐 800만 주 기준, 그 정도 기준 거래량의 양봉일 때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설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 휴림 로봇도 다시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